대한민국 최초의 브랜드.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만세 브랜드입니다. 어떤 브랜드일까요? 뭐죠? 어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만세에 있어요. 아 그래요? 만세인가요 혹시? 만세? 아닙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 대한독립 만세. 맞습니다. 바로 독립문입니다. 아, 독립문.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브랜드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너무. 네. 저번에 브랜드 불러줬잖아요. 불렀어요. 네. 세계 최초 브랜드예요. 캐주얼 브랜드. 그렇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미국의. 우리나라는 언제까? 네. 찾아봤죠. 오. 바로 독립문이라는 브랜드가 오. 최초의 브랜드. 근데 이 독립문은요, 창업자가 네. 독립 투자셨어요. 야. 야,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독립문이라는 회사에 철학이 있는데 뭐냐면, 배고픈 것도 힘든데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옷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이분이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고초를 겪으셨거든요. 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게 독립문이라는 브랜드예요.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립문 못 들어봤는데 그 독립문 치면 그 브랜드가 나오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독립문 하면 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나오죠. 지하철역. 지금은 없나요? 브랜드? 지금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요? PAT라고. PAT. 코뿔소 문양 아세요? 로고가 딱 기억나는 거. 길에서 그렇죠. 본 것 같아. 매장을 본 것 그렇죠. 같아요. 길에서. PAT라는 어. 그 브랜드로서 알려져 있죠. 야. 그게 주 독립문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예요. 외국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재밌어요. 네.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최초의 그 컨텐츠가 뭐였냐면 메리아스였어요. 오. 메리아스. 약간 그래도 기능성이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그 나일론으로 만들었죠. 약간 땀에 차긴 하지만 쉽게 닳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고 튼튼하고 단단한 원단. 근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착용감이 떨어지거든요. 폴리 원단이 약간 부들부들해서 폴리 원단인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착용감이 좋아요. 나일론은 뻣뻣해가지고 이게 땀 차고 땀에 배습도 안 되고 막 이런 이유 때문에 옛날에 네. 사람들이 오래 입으라고 나일론을 많이 입혔어요.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에 그때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독립문표 메리아스였습니다. 예. 이 1947년에 세워졌어요. 네. 네, 대한독립 만세 하고 나서 5년에 독립하고 2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생긴 거죠.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 땅에 이 공장을 세우신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창업자가 고향이 네. 북한이거든요. 와. 네, 근데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여기에 자리를 잡으셨고 네. 서울에 자리를 잡고 이제 독립문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 그때 인건비가 쌌잖아요. 아. 그래서 1961년부터 법인을 전환해가지고 섬유 사업으로서 수출하기 시작해요. 네. 해외 수출한 거죠. 저렴한. 우리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수입하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의류 공제 산업이 엄청 활황기였거든요. 1970년대 중공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당시에 1970년도에 연간 수출액이 당시에 1,300만 달러, 와. 1,150억 원.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당시에 150억 원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 수출 기업으로서 성장을 한 거예요. 예. 되게 재밌죠. 그러다가 1971년에 네. 야,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옷을 입는 것도 좀 신경 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로서 메리아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캐주얼 사업을 시작해요. 성인용 캐주얼 브랜드인 PAT가 1971년에 만들어진 거죠. 아, 또 브랜드를 만든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패션 비즈니스의 디자인적인 영역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코뿔소 마크, 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캐주얼웨어와 스포츠웨어, 아동복, 유아복까지 해서 패밀리 토탈 브랜드로 시작했어요. 이야.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브랜드가 디테일한 어떤 바운더리가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토탈 패션 브랜드로 내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거의 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1971년도에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지가 않았어요. 네. 나이키가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나이키. 정확히 모르겠어요. 궁금하죠? 네. 1981년도에 들어왔어요. 81년. 아디다스랑 같이. 오. 근데 1981년도에 이전에 벌써 1970년도부터 우리나라 자체 브랜드인 PAT가 있었고 여러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아.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해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네. 일본의 미즈노예요. 아, 미즈노. 네. 미즈노. 그게 1979년에 들어왔어요.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우리나라 들어가서? 그때 반일 감정이 장난. 아, 반일 감정. 우리가 진짜 굶어 죽어도 일본 건 안 쓴다. 네. 하면서도 뒤로 많이 썼죠. 아, 그래도 근데 망하긴 망했네. 망했어요. 어. 근데 81년도에 나이키가 들어왔을 때랑 네. 79년도 이 2년 사이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달라진 거죠. 아, 그래요?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더 스타일에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가 완전히 고가 브랜드, 야. 럭셔리 브랜드. 나이키 신으면 그는 귀족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하고 또 달라요. 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명품. 나이키는 명품 반영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PAT가 지속적인 성장을 해요. 그의 아들이 또 이 가업을 이어갔습니다. 김항복 선생님의 아들인 김형섭 대표가 2000년대 초에 PAT 주 독립문을 인수받아요. 어제 그 가업을 받죠. 근데 이분이 엄청난 일을 해요. 엄청난 일을 하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이탈리아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네. 네파. 네. 네파 아시죠? 네파. 네파 알죠. 네파가 이 회사 소유였어요. 와. 주 독립문의 소유였던 거예요. 되게 겸손하신 가족들인가 봐. 언론에 안 나타나고 조용히. 네파가 당시 거의 1세대 아웃도어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등산이 한참 이제 인기가 시작되기 시작했을 때 네파를 안 입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났죠. 그 네파, 뭐 K2, 블랙야크, 막 이 라인이 그때 이제 근데 네파가 첫 스타트였거든요. 네. 근데 이 네파가 2010년도에 매출이 1,300억 원까지 키워요. 1세대 아웃도어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를 포지셔닝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뭐냐면, 근데 2013년에 MBK 파트너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회사거든요. MBK 사모펀드에서 이 네파의 지분을 주 독립문으로부터 94.2%를 사들여요. 매각 가격이 9,970억 원. 와. 그냥 주 독립문 통장에 9,970억 원이 딱 꽂히는 거지. 와. 야,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1조 원이야, 1조 원. 와. 야. 그리고 나서 이제 경영일성에서 아들이 물러나고, 이제 그, 원래 모태 브랜드였던 주 독립문의 PAT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네. 그 딸이 네.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손녀딸인 김형숙 대표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주 독립문의 성장 뒤에는 굉장한 어떤 그 민족적인 정서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마인드가 돈보다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PAT를 저도 입었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예, 중학교 때 할머니가 사주신 옷에 코뿔소가 있었던데 PAT. 이게 뭐야? 왜 코뿔소야? 이렇게 썼더니 이번에 알게 된 거야. 이게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예,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스토리가 1947년도 그 이전에 있는 어떤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게 너무 신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시간을 견디는 브랜드에는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 그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우리 빌리버스도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있죠. 빌리버스가 또 20, 30년이 흐른 다음에 그게 그 스토리가 축차돼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빌리버스 컨텐츠 하는 게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독자는 400명이 안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쌓여갈수록 우리의 내적인 내공은 커져가고 또 그것이 주는 감동이 빌리버스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그 PAT 주 독립문 대한민국 최초의 브랜드 이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종현님은?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PAT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도 진짜 지나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서 되게 신기한 매장이 하나 있네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스토리 들어보니까 와 대단하다. 가족력도 그 의지가 이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좀 신기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브랜드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스토리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민족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빌리버스도 그런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굿바이 빌리버스!